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가염물과 산소 공급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유기화합물,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고 탄소가 있기 때문에 가연성이면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점화원만 있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서 폭탄, 폭약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고체 위험물과 액체 위험물이 나눠져 있는 건데요. 이 오류 위험물 중에 특히 잘 나오는 품명이 질산 에스테르류와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자, 질산 에스테르류를 기준으로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콜까지는 액체입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이드부터 아래쪽은 다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기과산화물도 당연히 고체가 되는 거고 니트로 화합물에도 다 고체가 됩니다. 자, 분자식만 생각해봐도 그런데요. 질산 메틸이나 질산 에틸 같은 경우는 C가 1개, C가 2개, 뭐 C가 3개 이 정도 있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유기과산화물, 니트로 화합물 이렇게 갈 때는 기본적으로 벤젠고리가 들어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탄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니트로화 반응까지 하면 고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소 속도가 빨라서 폭발 위험이 있고 산소를 스스로 발생하면서 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질식 소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밖에서 산소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오류 위험물이 열을 받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연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류 위험물에 뭐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이런 게 있는데 NO가 니트로 소화합물, 니트로가 NO2, 아조는 질소 사이에 결합이 2개 있는 이런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자, 질산 에스테르류에서 질산 메틸인데요. 질산이 HNO3를 의미합니다. 자, HNO3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H 하나에 ONO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수소 자리에 메틸이 들어간 경우가 질산 메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류 위험물의 질산을 할 때는 HNO3라고 하는데 질산 메틸이라고 했을 때는 왜 ONO2가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질산이 에스테르처럼 에스테르가 COO의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에스테르처럼 질산이 그런 형태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질산 에스테르류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상할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HNO3를 ONO2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 H 자리는 CH3로 치환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실 수 있겠고 비중이 1보다 크니까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액체입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에텔은 잘 녹을 수 있고 로켓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오류 위험물은 산소를 스스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수소화를 해야 합니다. 자, 질산 에틸의 경우에도 질산 메틸과 마찬가지로 질산에서 HNO5에서 H 자리에 메틸이 들어오고 질산 에스테르 결합을 보여주면서 이제 오류 위험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방향성을 가진다, 냄새가 난다는 뜻이고 이런 내용들 공통적이고요. 자, 니트로글리세린에서는 앞에 사료 위험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리세린의 구조식에서 탄소마다 OH가 있었습니다. 자, 이 OH 중에서 여기에 있는 H가 사라지면서 이 자리에 NO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ONO5가 되는 거죠. ONO2라는 거는 ONO5라는 그런 식으로도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질산 에스테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질산으로 에스테르 형태의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니트로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질산 에스테르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위험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니트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고 니트로글리세린 안에는 질산 에스테르 결합이라는 ONO가 있기 때문에 질산 에스테르류가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의 분자식을 쓸 때도 C3H5NO3가 아니라 ONO2의 3라고 쓰는 이유도 질산 에스테르 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분자식 이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이 분자식을 쓴 다음에 분자량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구하는 거 자주 나옵니다. 비중, 증기 비중, 녹는 점, 끓는 점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액체이죠. 규조토의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시키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에 3가지 화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흑색 화약, 두 번째는 암포 화약, 세 번째가 다이너마이트니까 각각의 폭약을 제조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있어서 부동제인 니트로글리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니트로글리콜의 경우에는 C 2개, H 4개, ONO2가 2개 있는 부분이고요. 자, 겨울철에 잘 어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대체해서 얼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화 방법이나 위험성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니트로셀룰로스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분자 식이 따로 암기할 정도로 나오진 않지만, 이 안에 질산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질산기가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강면약과 양면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위험한 건데, 이걸로 중요하게 문제를 내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 질산이 들어간 복잡한 구조의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룰로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플라스틱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기과산화물입니다. 과산화물 O2가 있는 상태인데 유기 C가 들어가면서 탄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산소 2개로 결합되는 이런 물질입니다. 자, 과산화벤조일은 벤젠고리에 CO5가 붙어있는 물질이에요. 벤젠고리에 CO5가 붙어있는 물질의 중간에 O5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분자량이 분자식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상온에서 안정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조 방지를 위해서 희석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희석제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산화벤조일에 대해서는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도 부르고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산소를 포함을 하죠. 분자식에 O2가 있기 때문에 산화성 물질이고 폭발성 낮출 수 있습니다. 자, 니트로 화합물은 톨루엔에 니트로가 3개 이렇게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소 자리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뺏겼기 때문에 수소는 2개만 남아 있어서 H의 개수가 2개입니다. C6H2, CH3, NO2, 3이고요. 분자량 구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용점, 비점, 인화점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망색 결정으로 햇빛 노출 시 다갈색으로 변한다. 다망색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피크린산보다는 안정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오류 위험물이 황린, 유황, 이황화탄소처럼 물에 담가서 보관은 아니지만 약간 습윤하여 저장을 합니다. 촉촉하게 저장한다는 뜻인데요. 오류 위험물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습윤하여 저장을 합니다. 건조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트리니트로 톨루엔의 분해 반응식 중요하고, 여기에 추가로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성을 할 때는 톨루엔에다가 질산과 황산의 혼산화에 니트로와 반응시켜서 제조를 하죠. 이 식을 쓸 때는 질산은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해서 쓰고, 황산은 촉매 역할이기 때문에 화살표 위로 쓴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합성 방법을 이렇게 쓰시고 미정계수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리니트로페놀은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해서 TMP라고 부를 수 있고, 트리니트로페놀과 피크린산은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분자식으로는 C6H가 2개 들어가는 OH,
NO2가 3개 있고요. 분자량을 구해 보시고 B점과 발화점이 굉장히 높죠. 자, 찬물의 미량 높고 이것은 이제 휘황색의 결정입니다. 휘황색이라는 거. 색깔을 트리니트로톨루엔과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구리, 납, 철 등과 반응해서 피크린삼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충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고 트리니트로페놀의 분해 반응식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미정계수법 연습을 꼭 해보세요. 자, 디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가 2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개고 수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니트로톨루엔, 디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톨루엔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트리니트로 했을 때 니트로는 사류가 되고요. 디니트로, 트리니트로는 오류의 니트로 화합물이 된다는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니트로가 들어간다고 해서 오류만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니트로가 하나만 있으면 사류 위험물에 들어간다는 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폭약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보통 폭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테트릴은 폭약의 원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말고는 뭐 크게 비중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테트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육류위험물입니다. 육류위험물은 종류가 적은데요. 일단 성격 자체가 산화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산화성이 있다는 건 산소가 많아서 다른 물질한테 산소를 공급한다는 건데 자기 자신은 연하지 않으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조연성 물질이고 강산화제입니다. 자, 무기화합물이면 물에 잘 녹고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모두 지정수량이 300kg이면서 인류위험물을 생각했을 때 300kg이면 2등급이지만 육류위험물은 300kg인데도 위험등급이 1등급인 이유는 이 물질 안에 질산이나 과염수산 같은 것들이 강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안 난다는 것은 괜찮지만 산성의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분류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에 접촉해서 발열 반응을 하고 유기물과 접촉을 피해야 되고 물 뿌려서 소화를 합니다. 질산, 과산화수소, 과염수산 모두 다 H로 시작하기 때문에 H로 시작하는 물질은 산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NO3는 결합하는 구조가 N과 H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H가 O랑 그래서 HONOO 이런 식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질산을 활용한 다른 질산 메틸 그리고 질산 에틸로 변할 때 이 구조에서 유래가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자식에서 분자량 구하고 증기비중 구할 수 있고요. 단백질과 반응하면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해되면은 질산이 물, 이산화질소, 산소로 될 수 있어서 황갈색을 띠는 독성 기체인 이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증기의 기체의 색깔을 자꾸 물어보죠. 어떤 거는 청색, 어떤 거는 백색, 어떤 거는 황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달라지니까 그런 색깔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은 갈색병, 선글라스의 효과처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병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질산은 왕수의 원료가 되는데 왕수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금속인 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염산과 질산을 3대1로 섞는데 염산이 질산보다는 약간 덜 센 산이라서 질산과 비율을 맞추려면 염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산이 3, 질산이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1대3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틀리게 내려고 1대3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율이 3대1이라는 거. 염산과 질산이 3대1인데 질산이 워낙에 강한 산이다 보니까 1만 들어가고 염산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3에 해당하는 만큼 들어간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진한질산이 이런 금속과 만나게 되면 급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얇은 막을 만들어 버려서 반응하지 않도록 부동태화 시키기도 합니다. 자, 다음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자체는 산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H가 있지만 산성은 없습니다. 자, H2O2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성만 있고요. 분자량과 비중, 분자량으로 인한 증기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제가 될 수 있으면서 환원제도 될 수 있다고 하고요. 3%는 표백제나 살균제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60 중량% 이상이면 단독으로 분해 폭발이 되고 36 중량%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H2O2는 물에다가 산소를 과하게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과 산소의 형태로 쪼개지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산과 요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이렇게 반응하려던 거를 조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긴 물이나 산소는 위험한 기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험물들 같은 경우는 증기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밀봉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모든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구멍을 뚫은 용기에 보관한다 하는 게 과산화수소 하나입니다. 발생하는 기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햇빛은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고요. 촉매로서는 이산화망간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정촉매,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부촉매라고 하고, 촉매로 사용되는 물질은 화살표 위에다 이렇게 쓰는 형태로, 니트로와 반응할 때도 항상 이렇게 화살표 위에 써서 촉매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과산화수소 촉매로서는 요오드와 칼륨이나 이산화망간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분해가 되는 것, 그리고 히드라진이 반응해서 로켓의 원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질소, 물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 산과 반응하면 어떤 OH, 수산화 물질과 H2O2가 발생한다는 것도 연결지어서 잘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안정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인산과 요산이 있는데요.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냐 하면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과염수산의 HCl5로 강한 산성입니다. 자, 가열하면은 염소, 산의 계열은 완전히 쪼개져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염화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분해했을 때 염화수소 이런 식으로 아예 HCl과 O2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 할로겐간 화합물, 이게 할로겐 소화약제가 아닙니다. 할로겐끼리만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랑 달라요. 할로겐간 화합물은 위험물이고요. 이거는 할로겐을 원료로 만든 불 끄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 할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17족 원소인 FCl, Br, I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FCl, Br, I끼리 모여서 만들어지면 위험물이 되고요. FCl, Br, I와 같은 할로겐이 탄소와 결합하게 되면 불 끄는 물질이 됩니다. 자, 소화약제에는 탄소가 들어가고 위험물에는 탄소가 안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3불화브롬, 5불화브롬, 5불화요오드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위험물들이 있고, 액체, 비중, 비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할로겐간 화합물에 대한 분자식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암기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위험물의 특성을 가지고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산화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연성인지, 물과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기에 문제가 길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에서 면류 위험물이면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